네, right now 오늘은 최원범 매니저와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역시 최원범 매니저 하면 로봇 하면 최원범 매니저죠. 로봇 초이의 선택은 피지컬 AI였습니다. 수익 극대화 매매 전략으로 정리를 해 주실 예정인데요. 사실 로봇 관련주 하면 최근의 시장에서는 조금 중앙에서 밀려난 듯한 그런 모습이 없지 않아 있잖아요. 네네네. 그런데 오늘 라인나우로 또 준비해 주시면 그러면 또 지금부터 바이오뿐만 아니라 로봇도 봐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떤 맥락에서 오늘 또 로봇을 또 준비해 주셨을까요? 정확하게는 범주를 조금 더 넓혀봐가지고 이제 피지컬 AI 쪽으로 주제를 네네네네. 정했거든요. 그래서 예. 오늘은 피지컬 AI 쪽으로 좀 이제 개념부터 해서 좀 풀어드리고자, 그리고 오늘의 목적은 확신입니다. 오, 네, 로봇과 이제 피지컬 AI 쪽에는 확신을 좀 드리고자 이제 강의를 준비했으니까 좋습니다. 지금도 한번 시작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확신을 가질 수 있는 내용이라고 하니까 사실 저도 헷갈리거든요. 이 피지컬 AI랑 로봇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그거부터 한번 확 잡고 가면 좋을 것 같아요. 피지컬 AI에 대해서. 네. 일단은 피지컬 자체가 이제 물리적이라는 그렇죠. 영어 표현이잖아요. 그래서 말 그대로 이전까지 AI가 이제 플랫폼화되어서 우리가 이제 무형의 것으로 이제 우리가 좀 인식을 했다라면은 이제는 물질 형태에 우리가 볼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그 귀결점이 이제 휴머노이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물질적 형태를 구현할 수 있는 AI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피지컬 AI가 확실하게 이제 2026 CES 1월 달부터 정말 본격화된 개념으로 이제 탄생을 하기 시작을 했는데, 이미 있던 개념이죠. 우리도 이제 어떤 뭐 사물을 보거나 이제 어떤 뭐 산업을 볼 때 이미 있었지만 이게 부각되는 시기는 이제 다 각기 다르듯이 이번에 이제 피지컬 AI가 확실하게 26년도부터 이제 스타트를 알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확실히 이제 CES 2025에서 가장 이제 우리가 생산적으로 알 수 있었던 부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특히 이 피지컬 AI 관련해서 우리가 이제 이야기를 나눌 때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이제 시작이지만 피지컬 AI가 시작되고 이 속도, 그 다음에 넥스트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산업에 대한 기술이 다가올 수 있다라는 점에서 정말 말 그대로 정신없게 좀 지나가고 있는데, 우리가 다시 한번 2월 달에는 로봇주들이 이제 올라가는 쪽부터 올라갔지만 그래 조금 쉬어가는 감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오늘 제약바이오의 전체 반등, 그리고 로봇주들의 전 기대감 같은 경우도 이제 제가 이제 선정을 했는데, 한 번 더 이어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그건 것 같아요. 확실히 이제 피지컬 AI라는 쪽이 로봇으로만 우리가 국한돼서 생각하기 쉬운데, 반도체, 그리고 특히 방산, 그리고 헬스케어 쪽도 이제 피지컬 AI가 적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가 의료 AI가 또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바는 인류의 진일보거든요. 그래서 암을 또 극복하고 암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우리가 좀 만들 수 있는 또 기술이 또 이제 AI 쪽에 또 의료 AI 쪽이 또 있을 텐데, 그런 부분들을 또 가능한 로봇들이 또 수술용 로봇들, 아까 리브스맨들 같은 기업들이 거기 이제 피지컬 AI와 관련된 굉장히 대표적인 또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참고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역시 이제 자율주행 쪽이라든가 에너지도 모두가 다 이제 연결될 수 있는, 말 그대로 우리가 바이오 쪽 얘기할 때 뭐 파이프라인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피지컬 AI가 코어가 돼서 거기서 이제 파생할 수 있는 파이프라인들을 뿌려주는 개념이지 않을까라는 점에서 피지컬 AI는 지금부터 한번 또 집중을 해보자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이걸 조금 더 이제 안쪽으로 들어가 볼게요. 반도체, 헬스테크, 로봇, 자율주행 이쪽에 피지컬 AI가 다 붙는다는 건 아는데, 이제 또 그 기업들이 좀 더 구체화를 하고 있는 기업들이 좀 있을 것 같거든요. 맞아요. 네. 그 기업들 같은 경우 우리는 특히 이제 또 현대차를 안 볼 수가 없어요. 그렇죠. 현대차 안 네. 볼 수가 없는데, AI가 그동안에 단순하게 글을 쓰고 나서 이제 뭐 생각을 했던 거라면은, 이제는 그 지식 노동자의 그런 이제 역할을 띄웠다면은 이제는 실질적으로 움직이는, 그래서 이게 물리적 노동자의 이제 개념으로 이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물리적 노동자를 AI로 대체할 수 있는 쪽에서는 어떤 기업이 가장 유리할까 했을 때는 지금 이제 가장 많이 거론되는, 실질적으로 이 관련주들도 움직였고 해서 저는 이제 현대차 관련된 현대차 밸류 체인으로 지금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는 현대차 쪽으로 이제 밸류 체인이 시작이 됐는데, 테슬라라든가 지금 엔비디아, 그리고 퀄컴, 구글도 마찬가지로 알파벳도 지금 이런 사업들에서 정말 심혈을 기울이고 있죠. 다 하고 있죠, 진짜로. 맞아요. 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정말 구글이 여기에 또 최강자 자리를 또 넘보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이미 빅테크들이 어떻게 보면 쏘올린 공이고, 우리나라가 국내 기업들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보면 이런 것 같아요.
관세 문제가 거의 일단락이 되고 매듭이 지어지면서 여기에 대한 추진력을 얻지 않았을까에 대한 부분들이 정말 시기가 딱딱 맞췄던 게 작년 12월까지 이제 관세에 대한 그런 여파가 있었고 그러면서 1월 달 CS가 정말 타이밍 맞게 들어온 것이 아닐까. 그래서 지금 아틀라스 화면이 나가고 있는데 아틀라스 공개되고 나서 이 자연스러운 이 보행에 저도 정말 깜짝 놀랐거든요. 진짜 놀랐죠. 예. 처음에 이제 우리가 로봇 생각하게 되면은 로봇 가면 띡띡띡 이런 인식이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요. 이제 봤을 때는. 그래서 로봇캅으로 시작했던 우리의 인식인데 이런 부분들이 정말 저기 사람이 타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의 그런 구현까지 이제 가능하게끔 만들었고 네. 특히 이제 물리적 노동자로의 저희 개념이 좀 넓어진다고 했는데 아틀라스 보시게 되면은 지금은 또 포즈를 취하고 있지만 관절이 360도, 540도가 돌아갑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좀 팩토리에 특화된 그런 좀 구현을 하고 있다라는 점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휴머노이드 여기에 차이점이 있거든요. 우리가 테슬라를 생각할 때는 테슬라가 이제 옵티머스잖아요. 옵티머스는 최대한 우리 인간이 구현할 수 있는 비슷하게끔 구현하는 데 목적이 있는데 반면에 우리가 이제 피지컬 AI 쪽으로 현대차가 각광받는 이유는 완연하게 정말 팩토리 쪽으로 좀 특화된 스마트 팩토리를 넘어서 다크 팩토리까지 모두가 다 어려울 수 있는 그 측면에서의 인간이 지금 구현할 수 없는 관절 형태 그리고 이제 움직임 형태를 구현하는 게 아틀라스의 목표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생각했을 때는 저는 충분히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삼성전자랑 현대차가 조금만 더 속도를 내준다면은 가능한 것들이 많아지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현대차 밸류 체인이라고 조금 이렇게 뭉뚱그려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네네. 그 중에서 좀 주목하고 계신 종목 몇 개만 좀 정리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완성차 하나랑 이제 부품주들 좀 보시면 좋을 좋습니다. 것 같고 제가 이제 로봇주들 많이 이제 말씀드리고 있었는데 기존 이제 순수 로봇들 뭐 예를 들면 감속기 기업들, 제어 기업들도 물론 좋지만 네. 일단은 당연하게 일단 현대차를 일단은 봐야죠. 기준을 세우고 네.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차트를 좀 먼저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 게 현대차 차트를 보게 되면은 관련주들에 대한 얘기가 훨씬 더 속도감이 나오게 됩니다. 오. 특히 이제 현대차 같은 경우에도 자 1월 달 되자마자 올라갔다는 거죠. 얘들 CS가 이제 진행되고 나서 이제 기대감으로 굉장히 큰 상승이 굉장히 유의미한 상승이 나왔는데 네, 그렇죠. 그죠. 현대차가 갖는 이미지는 그동안에 답답하다. 그렇죠. 제네시스는 성공했는데 이게 지금 그 정도까지는 이제 주가가 더 못 올라가는 거 아니지 않냐라는 그런 인식이 굉장히 많았었죠. 근데 지금 월봉을 보시고 연봉을 보시게 되면은 이 종목의 가장 높은 주가가 지금 최근에 이루어졌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단순하게 정말 한 달에서 한 달 반 정도가 이제 잠깐 쉬어가는 구간이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결론적으로는 지금 자리 이탈함이 없이 계속 박스에서 이제 어느 정도는 횡보를 한 채로 그 다음 자리에 대한 지금 순환을 보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제가 계속 이제 공개 방송에서 말씀을 드리지만 50만 원 밑으로 현대차 살 마지막 기회다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좋습니다. 그래서 현대차를 중심으로 내가 포트를 짜겠다라고 하게 되면은 당연히 넘버 원으로는 현대차 비중을 좀 높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특히 따라오는 현대차의 오른팔 왼팔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조 쪽이나 부품 종목들, 특히 셰시라든가 범퍼라든가 우리가 할 수 있는 뭐 주조 사출 성형들 이런 관련된 종목들 보시게 되면은 특히 화신이 또 역할이 또 지대하죠. 그래서 화신 같은 종목들로 지금의 상승을 좀 갖고 가는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그냥 자동차 부품이 많이 팔려서 라기보다는 로봇 산업으로의 전환에 대한 속도감을 지금 여기를 화신 같은 종목들이 얘기를 해주고 있고 특히 이제 또 SL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현대차가 그리고 기아차가 가질 수 있었던 그 점의 퍼포먼스에 여기 종목들이 항상 포함이 되어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그렇죠. SL 같은 경우에도 상한가를 간 이유 그리고 화신 같은 경우에도 가까운 상한가, 준상한가가 나온 이유도 지금 피지컬 AI 쪽으로의 전환이 정말 말 그대로 좀 시작점이라는 거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링크 솔루션 좀 어떻게 보십니까? 마지막. 링크 같은 경우도 마지막으로 좀 보시게 되면은 예. 이런 종목들이 이제 이 종목이 로봇이라고 하게 되는데 네. 이 종목이 이제 산업용 프린팅 기업이고 그렇죠. 네,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됩니다. 산업용 프린팅으로 내가 구현할 수 있는 모든 형태의 관절 형태에 있는 로봇들 아니면 거기에 부품들 우리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25종의 부품이 퀄테스트가 통과됐습니다. 그 점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최원범 매니저 2월에 현재까지 1등 매니저입니다. 그리고 오늘 상한가를 만든 M디바이스를 픽한 우리 최원범 매니저의 다음 픽은 현대차 화신 링크 솔루션도 우리 앞으로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오늘 무료 방송도 최원범 매니저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